숨막히는 더위와 함께 가물난 선율이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요기야카르타의 아침. 크라톤 응하요. 그야카르타 하디닝그랏. 술탄 왕궁의 거대한 성벽은 크레벡 마울루드 축제의 열기로 들썩였다. 수많은 인파가 향신료 냄새와 뒤섞여 우웅거렸고 그 사이를 비집고 독립 포토저널리스트 아리아는 낡은 필름 카메라를 목에 건 채 가쁘게 움직였다. 스물 중반의 그녀, 햇볕에 그을린 피부와 반항기 어린 눈빛 속에는 살아있는 역사라 불리는 왕궁 근위병들의 꾸밈없는 순간을 포착하려는 열망이 들끓었다. 몇 해 전 시위 현장에서 부당한 공권력에 짓밟혔던 카메라와 함께 산산조각 났던 자존감의 파편이 여전히 그녀의 발목을 잡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다. 이 축제의 심장부에서 그녀는 자신의 렌즈를 통해 진실의 단면을 세상에 드러내리라 다짐했다. 한편 왕궁의 안뜰 근위병 수르야는 40 초반의 강인한 풍모로 동료들을 독려하며 의식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그의 짧게 깎은 머리와 날카로운 눈매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 번뜩였다. 축제 기간 평소보다 삼엄해진 경계태세 속에서 그는 문득 몇 해 전 동료의 사소한 규율 위반이 불러왔던 아찔한 사고를 떠올렸다. 단 한순간의 방심도 용납될 수 없다. 그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다. 아리아는 예리한 감각으로 일반 관람객들의 발길이 뜸한 후미진 곳을 찾아냈다. 의식을 앞둔 근위병들의 긴장된 표정, 땀을 훔치는 손길, 서로 짧게 격려를 주고받는 인간적인 모습들이 그녀의 렌즈 속으로 빨려 들어왔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 등 뒤에서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서 뭘 하는 거지? 수르야였다. 그의 그림자가 아리아를 덮쳤다. 수르야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여긴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구역이다. 당장 카메라에 담긴 사진들을 삭제하도록. 그의 눈빛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아리아를 꿰뚫었다. 아리아는 지지 않고 맞섰다. 이건 명백한 검열이에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거라고요. 팽팽한 긴장감이 두 사람 사이에 감돌았다. 햇살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그들 주변의 공기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그때 한쪽 그늘에서 이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던 한 중년 남자가 있었다. 편안한 리넨 셔츠 차림에 빛바랜 파나마 햇을 쓴 영락없는 외국인 관광객의 모습.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다. 그는 은퇴한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바유였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흥미로운 광경이었다. 아리아는 수르야의 제지에도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숨바꼭질하듯 다른 각도와 시간대를 노려 근위병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려 했다. 하지만 수르야는 귀신같이 그녀의 동선을 파악하고 번번이 앞을 가로막았다. 때로는 거친 몸싸움 직전까지 가는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그들의 충돌은 축제의 소란 속에서도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저 여자 또 저러네. 근위병 아저씨 너무 무서워.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아리아의 귀를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오기가 생겼다. 그러던 중 아리아는 왕궁 정원의 한적한 벤치에서 바유와 우연히 마주쳤다. 바유는 아리아의 낡은 필름 카메라를 가리키며 말을 걸었다. 요즘도 이런 카메라를 쓰는 젊은이가 있군.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 아리아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사진에 대한 그의 깊은 이해와 통찰력 있는 질문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바유는 마치 그녀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하는 거요? 보이는 것 아니면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쫓는 건가? 그의 나지막한 질문은 아리아의 가슴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대답 대신 렌즈를 닦았다. 며칠이 흘렀다. 아리아는 여전히 수르야의 감시망을 피해 취재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근무 교대 후 잠시 혼자 그늘에 앉아 숨을 고르던 수르야의 모습을 멀리서 발견했다. 그는 제복 안주머니에서 빛바랜 가족사진 한 장을 꺼내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냉정하고 기계적으로만 보였던 그의 얼굴에 떠오른 인간적인 표정. 아리아는 자신도 모르게 셔터를 눌렀다. 그리고 순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저 남자에게도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이 있구나. 한편 수르야는 상관으로부터 그 사진 찍는 여자애를 특별히 감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골칫거리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그녀의 집요함이 마음에 걸렸다. 그러던 중 순찰을 돌다 아리아가 급히 자리를 뜨며 떨어뜨린 사진 몇 장을 발견했다.
축제 인파 속에서 힘겹게 폐지를 줍는 노인의 주름진 얼굴, 엄마 손을 잡고 환하게 웃는 아이의 순수한 미소, 가물란 연주자의 땀방울. 그녀의 렌즈는 단순히 선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시선만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 속에는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수르야는 자신도 모르게 사진들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악의는 아닌 것 같군. 바유는 다시 아리아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자신이 과거 분쟁 지역에서 찍었던 흑백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폐허 속에서 작은 꽃 한 송이를 들고 있는 아이의 사진이었다. 진실을 담는다는 건 때론 이처럼 무거운 책임을 동반하오. 하지만 그 무게를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바꿀 작은 씨앗 하나를 심을 수 있지. 바유의 말은 아리아의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업 방식과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폭로나 고발이 아닌 공감과 이해를 불러일으키는 사진. 그것이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궁중대행년이 시작되었다. 술탄이 하사하는 음식을 산처럼 쌓아올린 구호만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장엄한 의식. 수많은 인파가 왕궁 광장으로 몰려들었고 화려한 전통 복장을 한 근위병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행렬을 이끌었다. 아리아는 이 행렬의 가장 극적인 순간, 특히 수르야가 포함된 근위대의 장엄하면서도 고된 모습을 가까이서 담고 싶었다. 그녀의 눈이 번뜩였다. 이전에 봐두었던 일반인의 접근이 엄격히 통제된 낡은 담벼락 위, 그곳이라면 모든 것을 한눈에 담을 수 있을 터였다. 수르야는 행렬 속에서도 매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그의 시선 한 구석에 담벼락을 향해 몰래 움직이는 아리아의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의 미간이 좁혀졌다. 저 아이, 또 무슨 짓을! 아리아는 숨을 죽인 채 낡고 이끼 낀 담벼락을 기어올랐다. 축제의 함성과 가물난 소리가 아찔하게 귓가를 때렸다. 마침내 담벼락 위에 위태롭게 자리를 잡은 그녀는 렌즈를 통해 행렬을 겨눴다. 바로 그때였다. 수르야가 이끄는 근위대가 가장 장엄한 모습으로 광장 중앙을 지나는 순간 아리아는 결정적인 셔터 찬스를 잡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셔터를 누르려는 찰나 발밑에 낡은 벽돌 몇 개가 갑자기 아래로 우수수 떨어져 내렸다. 악! 짧은 비명과 함께 아리아의 몸이 균형을 잃고 허공으로 기울었다. 몇 해 전 시위 현장에서 터졌던 폭음과 함께 덮쳐왔던 공포가 섬광처럼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비명소리와 함께 광장은 순간 아수라장이 되었다. 행렬 속에서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한 수르야의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규율대로라면 즉시 이 상황을 보고하고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했다. 하지만 허공에 매달린 듯 위태로운 아리아의 모습, 공포에 질린 그녀의 눈빛이 과거 자신이 지켜주지 못했던 어떤 기억과 고통스럽게 겹쳐졌다. 그의 심장이 거세게 요동쳤다. 안 돼. 찰나의 망설임. 그것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마침내 수르야는 포효하듯 외치며 대열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비켜! 모두 비켜! 그의 육중한 몸이 바람을 갈랐다. 그가 필사적으로 손을 뻗어 떨어지는 아리아를 받아안는 순간 그의 오른쪽 어깨가 무너져 내리는 담벼락 파편에 강하게 부딪혔다. 커! 짧은 신음과 함께 두 사람은 그대로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아리아의 낡은 필름 카메라는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났다. 렌즈 알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다른 근위병들과 안전요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다. 축제의 흥겨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공포와 혼란만이 가득했다. 그 모든 극적인 순간을 바유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침착하게 자신의 카메라 렌즈로 담아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알 수 없는 감정으로 복잡하게 일렁였다. 소동이 가라앉고 먼지가 걷히자 아리아는 자신이 수르야의 품 안에 안겨있음을 깨달았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온몸이 덜덜 떨렸다. 충격과 미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수르야는 오른쪽 어깨를 부여잡은 채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그의 제복은 흙먼지로 더럽혀졌고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는 의연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괜찮으십니까? 아리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르야는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짧게 답했다. 내 임무였을 뿐.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 확실히 달랐다. 그 속에는 냉정함 대신 깊은 인간적인 고뇌와 연민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아리아는 숙소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바유를 다시 만났다. 바유는 말없이 작은 메모리 카드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날 내가 찍은 사진들이요. 아리아가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자 바유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때로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곳에서 시작되지. 아리아 양, 당신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될 거요. 그 말을 남기고 바유는 바람처럼 호련히 떠났다. 메모리 카드 안에는 그날의 긴박했던 순간 수르야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지는 극적인 장면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아리아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몇 달 후 요기야카르타의 한 작은 갤러리, 크라톤의 심장이라는 제목의 사진 전시회가 열렸다. 아리아의 첫 개인전이었다. 갤러리 벽에는 그녀가 그레벡 마울루드 축제 기간 동안 찍었던 근위병들의 인간적인 모습들, 그들의 땀과 고뇌, 숨겨진 미소가 담긴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전시회의 가장 중앙, 가장 큰 벽면에는 바유가 건넨 사진, 수르야가 아리아를 구하는 극적인 순간을 포착한 컬러 사진이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내고 있었다. 이 사진은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규율 너머의 용기, 제복 속에 숨겨진 인간애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신문과 인터넷을 장식했다. 사람들은 사진 속 근위병의 용기와 헌신에 감동했고 아리아의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시선에 찬사를 보냈다. 같은 시각 크라톤의 근위병 숙소. 수르야는 신문에 실린 아리아의 전시회 기사와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날의 일로 그는 내부적으로 가벼운 징계를 받았지만